자, 옛사람에게서 배우는 독서 지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넘어가 제발. 자, 처음, 중간, 끝으로 나와 있고요. 1문단이 처음이고 2문단부터 중간입니다. 자, 누구나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기 마련이다. 어린 시절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동화부터 길을 몰라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의 묵직한 충격으로 제 자리를 찾게 해준 책이 있다. 학문의 길에서 만나 인생의 스승이 된 고전도 있다. 늘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책 몇 권이 함께할 수 있다면 그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노, 그냥 책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이제 운을 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려줄 겁니다.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 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그래서 여기부터 일단은 목적이 다양한데요. 이거를 한번 봅시다. 그럼 독서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교양 쌓기 위해 읽는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책에서 얻기도 하고, 여가생으로 위해 책을 펼치기도 한다 라고 나오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독서의 목적이고요. 가보지 못한 곳, 겪어보지 못한 일, 갈 수도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책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밑줄이죠. 여기는 독서의 가치입니다. 목적, 가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문단이고요. 그렇다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겠죠.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이거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좋은 책 뭐 찾는 방법, 좋은 책 뭐 선별하는 방법. 그러면서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흔히 정독과 다독을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한다. 정독은 뭡니까? 정독은 그냥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가는 거, 뜻을 새겨가면서 읽는 거고, 다독은 그냥 뒤지게 많이 읽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 왜?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되거든요.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냐? 땡겨봐. 그렇지.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있죠. 이건 그냥 책에 맞게 방법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독서 방법이 달라져. 그 다음에 옛사람들은 정독 위에 같은 책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거 있죠. 이 부분 옛사람들의 독서법입니다. 옛사람들의 독서법.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된다. 인생을 함께 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 읽을 수 없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 해서도 안 된다. 넘어가서 해야겠죠?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할 때가 있고, 이건 뭐냐면 이제 그냥 정독 얘기하는 거겠죠.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 어새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 해야 할 때도 있다. 이게 다독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해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방법들은 뭐냐면은 독서라는 것은 뭐에 따라 계속 달라진다라는 거다. 책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뭐 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봅시다. 그래서 3명의 옛사람들 3명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줄 겁니다. 자, 맨 처음은 뭡니까? 홍석주 씨가 나오고요. 옛사람들은 정하다.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홍석주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홍석주 씨는 뭐래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읽는 방법을 썼다. 석주 씨가 이렇게 했대요. 그는 바쁜 벼슬살이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책을 놓지를 않았다.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는 책과 안채에 베개맡에 두고 읽는 책이 달랐대요. 사랑채에 있을 때 곁에 두고 읽는 책은 또 따로 있었고,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많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책을 한꺼번에 읽었는데, 문제는 여기 갔을 때 다른 책이고 여기 갔을 때 다른 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예시를 들면 수학했다가 똥 쌀 때는 국어 했다가 밥 먹을 땐 영어 단어 였다가 뭐 이런 식인 거죠. 어디 갔어? 그래서 홍석주의 독서 방법 1, 2 1, 그 다음에 이게 2. 이건 뭔데?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버스나 지하철, 기차에서 이동하는 시간과 읽는 책과 집과 사무실에서 여가에 읽는 책이 다 달랐던 셈이다. 홍석주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두고 집중적으로 읽었다. 형편에 따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야금야금 폭넓게 읽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가로치세요. 본격적인 탐구가 어디 갔어? 홍석주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과 관련 주제 책을 모아놓고 읽었다. 뭐 했다? 폭넓게 읽었다. 자, 여기까지. 이것도 누구? 홍석주의 독서 방법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자세하게 씁시다. 여러 권의 독서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읽음. 홍석주는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큼 길게 한가한 때를 기다린 뒤에야 책을 편다면 평생 가도 책을 읽을 만한 날은 없다. 비록 아주 바쁜 중에도 한 글자를 읽을 만큼만한 틈이 생기면 한 글자를 읽는 것이 좋다, 옳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야, 시간 없다는 거 핑계야. 읽을 수 있으면 그냥 읽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어디 갔어? 홍석주는 어디냐? 홍석주의 책에 대한 견해 있죠. 아, 깜짝이야. 알람이 울리구나 이게.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독서에 대한 홍석주의 견해. 이거 알람 못 끄나? 계속 울릴 것 같은데요. 그럼 뭐 계속 끄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다른 사람 나올 겁니다. 홍석주는 뭐 여기까지고요. 이익이라는 글이 나와요. 아, 목 아파. 목이 나올 수가 없어 이래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익은 한 손에 붓을 들고
책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열심히 기록하는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독서법은 질서법이라고 좀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독서 방법은 아씨 나 못 쓰려고 하니 질서법. 질서법입니다. 그는 질서법이라고 불렀다. 질서는 빨리 베껴 쓴다라는 말이다.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 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린다. 그는 사서삼경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과 조사에 찾은 내용,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시경질서 또는 논어질서, 이게 그냥 논어를 빨리 후렸다, 시경을 빨리 후렸다는 뜻이겠죠? 같은 책으로 펴냈다. 작은 기록이 쌓여 큰 학문을 이룬 것이다. 끝이에요. 이익은 질서법을 썼어요. 그 다음에 김득신. 그리고 김득신은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책상 위에 놓아두고 몇만 번씩 숫자를 헤아려가며 되풀이 읽었다. 대단합니다, 진짜로. 이게 제일 난 영화 한 번 보면 다시는 안 보거든요. 근데 재밌는 영화는 막 한 번 본 거 막 두 번, 세 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억 번 1억 번? 구라 같은데. 옛날에 1억이라는 게 지금의 10만 번하고 똑같은 거래요. 근데 어쨌든 10만 번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거기 김득신의 독서 방법.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 1억 번이 아마 실제로는, 그러니까 옛날에 1억 번이라고 써 있으면 지금은 그게 10만 정도라는 겁니다. 10만. 많은 것을 위임하다. 많은 책을 섭렵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책을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좋은 책을 반복해 읽는 것도 대단히 유용한 독서 방법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반복해 읽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김득신의 독서 방법이죠. 김득신의 독서 방법. 자,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부분이 제일 긴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본문이에요. 자, 이게 끝인데, 처음 중간 끝인데, 끝부분 이거 말고 뒤에 더 있죠? 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독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그때 필요에 따라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 학업과 교양, 문제 해결과 여가 활용,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라고 하죠. 어디 갔어?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효율적으로 방법을 익혀야 한다. 딸꾹질. 그래서 이게 필자가 글 쓰는 거 아시죠? 필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독서요.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할 때에는 우선 좋은 글을 선택해야 하지만 글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게는 맞지 않는 글도 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야 한다. 이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네요. 수준. 그래서 맨 처음에는 효율적으로 읽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글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거시기를 해야 한다. 썰랑?
그 다음에 병증에 맞는 약은 약국에 다 있다. 하지만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병이 낫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그것을 조제해준다. 잘 안 낫던 병이 그 약을 먹으면 금세 낫는다. 책도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오히려 안 읽는 이만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비유한 거죠. 약이랑 병에. 독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양분을 고르게 섭취해야 건강해지듯이 생각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그래서 이거 밑줄 치세요. 저울이다 해가지고 독서의 의. 그래서 지금 이따가 한 번 쓸게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바로잡아 내게 꼭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옛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하면서 끝이 나는데, 자, 이 독서 방법의 중요성, 이 독서 의의는 썼죠, 여기 부분. 독서 방법의 중요성, 이거는 지금 비유 때린 건데, 독서 목적과 필요한 거와, 그 다음에 수준 등은 뭐에 비유했어요? 얘들은 병증에 비유했죠. 그 다음에 독서 방법, 전략, 이거는요. 이걸 어디다 해야 된다? 약에 비유해야 된다. 약에 비유해야 된다. 이것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독서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뭐가 나올까요? 독서에 가치 있는, 독서 목적에 맞고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해야 되고요. 자신의 수준에 맞는 거를 찾아야 합니다. 아, 이것도 쓸까? 씁시다. 올바른 독서 방법. 짧게 쓸게요. 아, 이게 미쳤나봐. 깜짝 놀랐네. 자, 첫 번째. 독서의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 어디까지 나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사. 자, 이렇게 해야 좋은 책을 얻는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1-1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거 쓰시고 평가 문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